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성영재입니다. 오랜만이죠. 자, 컨쇼에서 오늘 준비한 거는 바로 수시 이제 서류 신뢰도 면접이잖아요. 그때 조금 기본이 되는 사항들, 서류 신뢰도에 대한 진위 여부를 어떤 부분으로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예상 질문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좀 알려드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LMM, GPT라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코팔럿이나 클로드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LMM 시대가 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그 교육제도나 입시 있잖아요. 이쪽으로 좀 특화된 LMM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에두비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생활기록부 안에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좀 만드는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예상 질문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서류 신뢰도 면접입니다. 수시에서 뭐 재시문 면접도 있고 다대 면접도 진행하는 학교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많은 면접은 바로 서류 신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니라 지금 서류를 제출했잖아요. 생활기록부를. 그러면 그 서류 안에 있는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리고 활동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거를 서류 신뢰도 면접이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서류 신뢰도를 하는 이유는 그 서류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동아리나 진로활동, 수행평가를 통해서 어떤 지식적인 결과가 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그 지식에 대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만약 공정무역에 대해서 연구했다라면 그 공정무역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자동차 역학으로 했다라면 그 자동차 역학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활용하고 어느 지식 수준까지 했는지 그걸 생활기록부를 통해서만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그걸 물어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준비해야 되는 거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보통 준비를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갖고 하면 안 돼요. 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다 조사를 하면서 지식에 대한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동아리에서 연구를 했을 때 그 연구를 해나가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는 어떤 활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의 잠재 능력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대학교에서는 학생의 과정을 보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면접장에서 스토리를 짜서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하겠죠. 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제가 그 면접하는 평가지나 평가 요소들을 잘 분석해보면은 커다랗게 첫 번째는 전공에 대한 어떤 지식들,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이제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인성에 대한 부분. 근데 이 인성도 착한 아이를 뽑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뭘 보는 거냐면 공동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때 팀이 구성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과정 안에 포함시켜서 공동체 평가를 좀 구성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류 신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면접에 대한 예상 질문을 만들 때 보통 학과들마다 어떤 예상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서류 신뢰도 면접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류 안에서 나온다고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서류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아이가 좀 대답하는 수준이 낮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대신 서류 신뢰도 면접인데 우리 아이가 생활기록부 안에 활동한 거를 기억을 못하거나 그 지식에 대한 수준이 낮다?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 이러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뽑더라도 서류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뽑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 문장을 가지고 이제 질문지를 만들 때 이 아까 말씀드린 LMM 에두비라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상 질문 만들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코에두 GPT라는 업체에서 만든 에두비라는 LMM 교육 전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두비 바로 가기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GPT 같은 챗봇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는 아직 결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제는 하지 않고 여기 프리 10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업체가 질문을 10개를 무료로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어 갖고 무료 버전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상 질문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생활기록부예요. 지금 생활기록부인데 동아리 활동 안에서 예상 질문을 한번 뽑기 위해서 요 동아리 활동 있죠.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요 에두비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붙여넣기. 그리고 이거를 뭘 하면 되냐면 솔직히 편집 안 해도 돼요. 얘네가 에두비가 진짜 대박인 게, 제가 이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사용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건, 솔직히 GPT건 클로드건 코파일럿이건 아니면 에두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질문 있죠. 이 질문을 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진짜 잘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사용하기에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에두비가 요 옆에 보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있어요. 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거를 보면 요 뭐 수시 교과 등급 찾는 거, 뭐 학과별 전공학업 찾는 거, 뭐 보고서 만드는 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요게 무료 버전에서는 이제 어느 순간 이거 분명 막을 건데, 보시면 요 밑에 뭐가 있냐면, 저 잠깐 사라질게요. 자, 보시면은 요 밑에 서류 신뢰도 면접 질문 5개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십니까? 서류 신뢰도 면접 5개 생성. 이거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제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생기부 내용 있죠. 그 생기부 내용에 맞는 질문을 해줄 거예요. 질문지를 뽑아주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로 뽑아주는지 한번 그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질문이고, 지식 수준에 대한 질문은 이 친구가 해양 플라스틱 연구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과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그 결과 당신이 탐구한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달라고. 그러니까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탐구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활동들, 인성평가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하면서 조원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면, 그 경험이 있었다라면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부분, 학교 연구하는데 알베도와 표면의 온도 측정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 친구 생기부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과학적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운 점을 말해달라고 하고, 실험에서 나타난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그거 극복했냐고. 대박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뽑아주는데, 대학교가 질문하는 라인처럼 지식 수준, 인성, 학교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들, 창의적, 자기주도, 지구온난화 관련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주제를 탐구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웠고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 이거는 과정이 포함돼서 답변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하는 라인들에는 내가 전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과정을 포함해서 나의 잠재 능력을 보여주면서 지식의 수준, 아니면 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어떻게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 나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준비하는데, 일단은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상 질문을 뽑아주는데 질문 수준이 높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난 프롬프트를 작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생기부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냥 체크한 다음에 그냥 누른 게 제가 한 일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수준의 LMM 프로그램 에두비라는 게 이게 만들어진 건데, 얘가 지금 뭐 보고서 만들거나 주제 선정하거나 독후감 만들고 이런 거 진짜 일단 대박이고요. 걷다가 프롬프트 안 집어넣고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맛배기로 독후감 하나를 만드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유명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샌이죠. 죄송해요. 샌델 작가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이거를 독후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보면 요 옆에 프롬프트 엔지니어 보이시죠? 요 옆에 보면은 이제 전통 독후감 만드는 게 있고 응용 독후감이 있는데 전통 독후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책 제목만 넣고 독후감 작성해줘 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이 잠깐 기다리는 동안 이게 보통 한 6초에서 8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동안 이렇게 이제 어떤 입시에 관련된 정보 같은 거 하나씩 올려주는데 그것도 읽을만 하고, 자 보면 지금 독후감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대박이지 않아요? 독후감 만드는데 제가 지금 활용한 시간 거의 없는 거 보이시죠? 이거 진짜 한 1분도 안 걸리고 있는 건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서론에 대한 부분과 본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론에 대한 부분, 이거 아마 요거 복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A4지 한 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후감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롬프트 작업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박인 거야.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아이들한테 GPT 수업하잖아요. 그때 프롬프트 작업하는 거 수업하는 건데, 이제는 그거마저도 이제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으로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편해져도 이렇게 편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의 보고서나 아니면 독후감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할 때 이런 LMM을 이용하게 되면은 비교과를 연구해서 자료를 찾는 데의 시간은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나온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서화 시키는 데에만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나오는 수준이 고등학교 아이들 그 보고서 양식 있죠. 독후감 양식 그거 채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요거를 말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수시 면접에서 예상 질문을 뽑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말이 길어졌네요. 신기해서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이거 무료 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에두비가 유료 버전이 더 좋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유료 버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수시 면접 서류 신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고, LMM 프로그램을 활용해 갖고 질문지를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은 솔직히 좀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면접에 대한 개요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